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100평짜리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시티뷰가 펼쳐진 이 집에서 어느 밤 파티가 열렸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줄줄이 도착하는 사람들. 돈을 꽤나 벌었다는 사업가부터 유명 연예인, 고위공직자까지 이 참석자의 면면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들을 맞이한 주최자는 아름다운 중년의 한 여성. 수천억대 자산가라는 집주인은 미모와 말솜씨로 참석자들을 사로잡고요. 파티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릅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펜트하우스 여주인의 치명적 유혹을 파헤쳐봅니다. 인간의 욕망의 이 결집체 펜트하우스. 드라마 제목도 있었잖아요. 펜트하우스. 자, 거기 살면서 고위공직자, 사업가, 심지어 연예인들과 파티를 열었다는 이 의문의 여성 시작을 해보죠. 네, 이 사건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모의 중년 자산가이자 펜트하우스의 집주인은요, 51세 51살 여성 하모 씨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사교계에서 묻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유명 인사였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굉장히 외모도 빼어났고요. 말솜씨도 유창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넓은 인맥을 쌓아가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유명 연예인들하고도 친했고 지자체장 또 사업가까지 굉장히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기사 딸린 그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고요. 이 하 씨는 의류 유통 사업을 하는 2천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본인이 전 남편이랑 이혼한 뒤에 사업을 시작했고 그걸로 자산을 모았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2천억대 자산가면 살만하죠, 펜트하우스. 그런가요? 그렇겠죠. 자, 이 하 씨가 살고 있었던 집이 강남 도곡동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의 제일 작은 평수가 54평이랍니다. 보니까 타워 팰리스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저 윗부분이 왜 저렇게 저기를 칠해놨냐면 예. 저 오피스텔 건물에서 최상층 한 층을 다 터서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던 겁니다. 최근에 거래가가 한 34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내부도요. 그냥 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부가 대리석 마감재, 수입 가구, 월풀 욕조, 미술품 도자기 같은 것도 있었고 방 4개, 화장실도 2개 이런 식이었다고 하고요. 옥상 정원에서 매봉산이 쫙 보인다고 합니다. 자, 거길 드나들던 그 사람들과는 도대체 거기서 뭘 했답니까? 그래서 이제 2012년 어느 날 이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이제 이 여성이 미모라든가 아까 자기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 같은 걸 갖다가 내세웠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난 남성을 이제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또 가까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기 집까지 초대를 했으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눈이 희둥그레졌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을 통해서 또 다른 재력가의 남성을 또 소개를 또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인맥을 점점 넓혀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해 연말에 이 하 씨가 이 남성 2명에게 아주 솔깃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고 의료를 사가지고 해외에다 내다 파면은 이거 완전히 그 수익을 갖다 100% 이상 낼 수 있다. 그런데 착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10억이 부족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만약에 수익을 보게 되면 이자 10% 붙여가지고 11억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10억만 빌려주면은 바로 1억이 붙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남성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서 갖다 준 거죠. 이걸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믿으면 안 되는데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재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정도의 자산가가 거짓말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돈을 빌려주고요. 본인들의 욕심도 있었겠죠. 300억치 자산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한 달 후 말을 좀 바꿔요. 재고 중에 작물이 좀 섞여 있어서 회사 실장이 지금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구색을 갖추려면 다른 것도 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이 좀 더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려면 좀 더 돈을 좀 달라고 했고 결국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무려 38억 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게 약간 매몰 비용 이런 건가요? 일단 빌려준 게 상당수다 보니까 그거 돌려받으려고 계속 쏟아붓는 말이죠. 네, 원금도 못 건질까 봐 계속 돈을 빌려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 사기였습니다. 이 허겁지겁 이 2사람이 사기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 하 씨의 정체를 수소문하기 시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 씨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다 예명이었고요. 신분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2014년 9월 달에 이 2사람이 하 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 하 씨에게 당한 그 고소한 그 남성이 바로 과거에 서울 강남 세무서장을 지낸 현직 세무사다. 뭐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피해자가 몇 년도에 이 서장을 지냈는지 굉장히 자세한 기사까지도 나갔는데 이 전직 세무서장이라는 사람이 하 씨에게 소개한 또 다른 남성은 사업가였던 것으로 당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세무서장이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뭐 가장 요직이 강남 세무서장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검색하면 바로 나오겠는데요, 이거? 그런데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피해 남성이요, 강남 세무서장 출신이 아니고 다른 곳의 세무서에서 6급으로 지내다가 개업한 개업 세무서를 운영하는 세무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그럼 강남 세무서장이라는 소문이 났느냐라면 이 사람이 본인도 그 최고 경제과정 수료 과정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하 씨를 네. 하 씨한테 자기가 스스로를 부풀리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강남 세무서장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잘 보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모르지만 거짓말로 속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하 씨에게 속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몰랐던 거고요. 그 바람에 실제 강남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분들이 뭐 당신 혹시 사기당했냐고 그렇게 확인 전화 받느라고 때 아닌 피해를 입었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약간 뛰는 허풍쟁이 이 세무사 위에 이 국세청 직원 위에 나는 사기꾼 하 씨가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노래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지경이라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2014년 가을에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 하 씨는 잠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4년 12월 29일 날 경기도 김포에 있는 그 본인 친척 집 인근에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해보니까 이 하 씨의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수천억대 자산가이기는커녕 무지개 빈털터리에다가 신용불량자 그리고 빚만 17억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러면 아까 저게 그 펜트하우스는 도대체 뭐냐? 그거는 1,000만 원만 주면 월세를 얻을 수 있대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벤틀리 승용차 역시 렌트를 할 수 있어요. 금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하고 상당히 오버랩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너 사업을 뭐 했느냐 그랬더니 이전에 의류 땡처리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유통사업 이것도 부풀린 거죠. 한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주위 피해자들에게 보여줬던 도곡동 펜트하우스는 투자 사기를 위해서 일종의 전초기지로 활용을 했다. 그러면 말이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인 건 있었습니까? 이름도 가명 뭐 모든 게 거짓인데 충격적인 거짓말이 좀 있습니다. 이혼녀 행세를 했는데 이 사람 가족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낮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고 밤에는 이렇게 사교계의 여왕으로 살았던 겁니다. 밤낮 달리. 그 펜트하우스. 더 놀라운 건 그 가족들이 펜트하우스에 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쩜 옆에 있었던데 아무도 가족이 누군지 잘 몰랐다 그러고요. 경비원의 얘기에 따르면 보안을 철저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전에 사기 행각을 벌려서 수백 가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합의를 해서 무마가 됐는데 이 세무사한테도 피해 세무사한테도 1억 주겠다라고 합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한 지붕 아래서 워낙 이 집이 넓다 보니까 가족들 저기 있는 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럼? 글쎄요, 뭐 숨어 있었을까요? 아무튼 파티 참석자들 가운데서 가족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경찰은 그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 씨 주변에 이 피해자 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지자체장들도 있었고요. 고위 관료들도 있었고 유명 연예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 씨의 지인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에 일부는 하 씨와 실제로 교제를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하 씨에게 굉장히 끈질기게 구애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남성 대다수가 딱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회적 명예가 좀 실추될 걸 우려해서 본인이 고소를 안 했거나 피해액 일부만 하 씨로부터 돌려받고 합의를 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수사 과정에서 하 씨가 1년 동안 만난 남성만 4명, 이 남성이랑 교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남성이랑은 동거하기도 하고 아이고야. 또 다른 남성이랑은 결혼식도 올렸고요. 아이고야. 어떤 남성과는 상견례를 하기도 했다. 이런 아이고.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 마무리 질문 드릴게요. 피해자는 2명, 피해액은 38억입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사기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징역 6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실 38억 원의 피해에 비해서 작죠. 이 재판 과정에 심지어 하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사기친 게 아니고 지금 그 강남 세무서장이라고 알려졌던 남성에게 내연 관계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까 이 기자 얘기한 거 들었죠. 재판부가 봤더니 아니 그 1년 동안에 결혼식에 동거에 상견례 그게 어떻게 내연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 이 피해자들 짐작하시겠지만 재산 대부분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어떻게 보면 형을 감량하거나 참작해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것 치고는 또 낮은 형량이 내려졌네요. 자, 6년형. 그러니까 2015년에 6년이면 벌써 출소를 했겠네요. 자, 교수님,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상류층 상대 범죄가 예전에 대도 조세영 같은 경우도 물방울 다이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 나 그런 거 없어, 피해 없어 막 이렇게 막 오히려 손사래를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같은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그 출처 같은 것을 본인들이 밝혀야 되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만 가지고 어떤 사기를 벌였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의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인데 지금 이제 수사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 하씨 같은 경우가 닉네임이 꽃뱀.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을 활용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성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빨리 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 인생 살면서 허랑허랑하게 긴장 풀고 살면 말년에 돈 날리고 망신살 뻗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